어쨌든 구별설과 비구별설이 가장 직관적으로 떠올리기 좋은 제목이라서 대표 학설 제목으로 붙여보았습니다. 복잡한 학설 대립이 구별설과 비구별설 내부에서도 두 개씩 존재해요. 워낙 저명한 학자분들이 주장하고 계셔서 제가 소개는 했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 이렇게까지 소개하라는 문제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제 판단은 구별설과 비구별설을 나누고요. 구별설의 일설 그리고 비구별설의 일설 이 정도를 옮길 수 있으면 답안지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설과 이설을 나뉘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구별설의 일설은 자주설인데요. 12조 1문은 취소 소송의 원고적 격을 규정하는 조문이다. 그리고 2문은 취소 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협의의 소의 이익은 그렇게 말씀드렸죠. 대상적 격, 원고적 격과는 달리 당사자가 가지고 온 이 구체적 사건이 현실적으로 법원이 개입해서 해결을 해야 될 상황인가? 해결의 필요성이요. 상황의 특성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상황이 법원이 끼어들 만한 상황인가? 법원이 끼어들어서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현실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 이걸 뜻하는 소송 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조 2문이 처분 등의 효과가 기관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 그 처분을 취소하면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상황은 법원이 개입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로 보아서 소송 요건을 충족시킨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제 1설의 내용이에요. 제 2설은요. 1설의 근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2설, 2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2설은 이문이 협의의 소의 이익의 근거 규정이다 라고 주장하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1문이랑. 근데 뭐가 다르냐면 또 독일 행정소송법, 행정법원법 이야기를 해요. 독일 행정법은 취소소송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항고소송의 유형을 인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적위법 확인소송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독일에는 훨씬 더 많은 유형의 아주 다종다기한 소송 유형을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 확인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처분을 이미 소멸했어도 그 처분으로 인한 위법 상태가 계속되면 그 계속되는 위법 상태를 위법하다고 선언하는 소송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행정소송법 12조 2문을 처분 등의 효과가 기관의 경과 등으로 소멸했는데 계속되고 있는 그 위법 상태를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또한 소의 이익이 있는 걸로 봐주겠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1문은 원고적 격, 2문은 협의의 소의 이익 근거 규정으로 본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설과 같지만 그 이유를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이 아니라 계속적 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을 주장하는 인정하는 근거 규정으로 보는 거예요. 무리죠? 왜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소송 유형의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그만큼 우리 행정소송법이 처음에 입법되었을 때요. 독일에서 정통으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의 충격이 컸었던 거예요. 아니 소송을 이렇게 정교하게 구성을 하고 그게 우리 민사소송에서도 다 인정되고 있는 소송의 대원칙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틀이 이렇게 강고하고 확립되어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거칠고 대충대충 법을 만들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이렇게 조바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원래 이상이 드높으면 현실을 이상에 끼워 맞춰서 이해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비구별설인데요. 이거는 역시 우리 행정소송법의 해석론으로서는 매우 무리하지만 뜻밖의 이 독일 행정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아닌 오히려 너무 현실을 받아들이자면서 앞서 나가는 분들의 주장입니다. 비구별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문도 원고적 격, 2문도 원고적 격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문은 처분 존재 시의 원고 적격이요. 이문은 처분 소멸 시의 원고 적격이요. 처분 등의 효과가 기관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었을 때도 원고 적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원고 적격 근거 규정이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다수설이 아니냐면요. 아까 우리 주관적 공권에 의한 행정소송 체계에 의하면 우리 행정소송은 주관소송이라고 했잖아요. 주관소송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믿음이 강고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관적 공권 체계에 의하면 행정행위는요, 공정력을 가져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예를 들면 행정법원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유효성이 통용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안 된다고 하기 전에는 함부로 무시하지 마, 뭐 이런 효력인데요. 공정력. 그 공정력을 행위시로, 이 처분시로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행정소송이다라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공정력이 없는 행정소송이랑 취소소송이랑 있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런 거 아니고, 공정력을 없애기 위한 소송이 아니고 그냥 뭐 확인소송이든 형성소송이든 상관없이 그냥 당사자가 불쌍해 보이면 살려주기 위한 소송이야 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처분 존재 시의 원고 적격, 처분 소멸 시의 원고 적격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처분이 소멸하면은요, 이미 공정력이 없어요. 없는 공정력을 소멸시키는 소송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죠. 공정력을 없애는 것, 취소하는 것을 취소권을 형성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형성소송이라는 말을 부르는데, 그게 아니라 확인소송, 이처럼 이론을 구성하는 것은 우리 취소소송을 그냥 위법성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라고 구성하는 견해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근거가 있는데요. 이처럼 해석하지 않으면 처분 소멸 후의 원고 적격에 근거 규정 흠결이 발생한다 라는 거고요. 또 굉장히 타당한 말을 하나 하는데, 협의의 소의 이익 규정은, 협의의 소의 이익은 근거 규정 없어도 인정된다고요. 우리 민사소송이 그렇습니다. 원래 판례 확설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구별설의 이설은요, 이문도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원고 적격설 또 비과오설이 되겠죠. 뭐라고 주장하고 있느냐면, 일문은 처분 존재 시의 원고 적격이고 이문은 처분 소멸 시의 원고 적격을 규정한다는 주장인데, 이 설이 그렇군요. 취소 소송이 확인 소송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문은 당연한 내용을 확인하는 규정일 뿐이다 라고 해서 취소 소송이 주관 소송이면서 형성 소송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해요. 확인 소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정행위의 공정력 같은 거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약간은 라디컬한 학설입니다. 이제 검토해요. 1문과 2문을 구별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그 중에서 다수설, 1설이 타당하다. 문제가 나오게 되면 각 학설의 구별설의 1설, 비구별설의 1설만 소개하면 족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에 따르면 1문은 원고 적격이고요. 2문은 협의의 소익 근거 규정이 됩니다. 근거를 이렇게 소개시켜주면 돼요. 처분이 소멸되는 것과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구별이 된다.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한다면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소멸시키는 게 취소소송이거든요. 공정력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소송이 성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문에 의하게 되면 처분은 기관의 경과로 소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공정력이 유지되고 있지 않지만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처분 자체는 소멸됐지만 처분의 효력으로서의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남아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건 없애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근거로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문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규율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비구별설에 의하면 협의의 소익 근거 규정에 흠결이 생긴다라고 수험 교재에 다 나와 있어서 저도 소개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좀 근거가 설득력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협의의 소익은 원래 근거 규정 없어도 인정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소권 남용이라는 신의칙산 원칙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어쨌든 교재에 있는 근거라서 저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별 이설은 제 이문에 확인 소송이라는 성격을 추단하게 만드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것조차도 우리 행정소송의 기본 얼개를 무시하는 주장이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구별설 중에 일문이 타당하다라고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원고적격 답안의 예시는 이제 살펴보시고요. 원고적격을 인정한 많은 판례들이 있습니다.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함은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 법률상 이익이라고 함은, 그리고 그 법률상 이익에서의 말하는 그 법률의 범위는 뭐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판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당사자는 자기 관련성이 있다, 이건 참 중대한 문제지만 나랑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원고적격 인정돼야 될 것 같은데, 권리 침해를 주장하니까 그 권리의 근거 규정이 보호규범으로서, 그러니까 사익보호성이 있는 보호규범이 인정될 것인가에 대한 논증을 이렇게 성실하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판례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 판례가 참 보호규범 이론에 많은 빚을 지고 있구나, 아직도 짙은 그림자 안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잠깐 쉬셨다가 이제 제3자의 원고적격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